오전 내내 너무 거짓말 많이 하셔가지고 계속 지지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까? 네.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최순실의 피부 미용 주치인 김영재 부부에게 수많은 특혜를 주고 또 최순실의 가족 주치인 이임순으로부터 김영재를 소개받았다는 증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정상적으로 일컬어지는 부인과 출신이 아닌 불임 전공의가 대통령 주치의로 서울대 병원장으로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에 최순실을 몰랐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26일 날 기자회견 할 때 박채윤이 병원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안면도 없던 사이라고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증언을 바꿉니까? 이임순의 소개로 알았다고. 아, 그거요? 네. 처음엔 기억이 잘 안 났고요. 기억이 안 났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좋습니다. 네. 박채윤이 찾아온 게, 병원으로 찾아온 게 언제입니까? 제 기억에는 2015년 4월 정도. 4월입니까? 4월 정도. 2015년 3월 대통령께서 중동 방문 시에 박채윤, 김영재, 서창석 증인이 함께 아랍에미리트로 동행을 하죠. 그때 몰랐습니까? 예, 저는 동선이 다릅니다. 동선이 달랐다고요? 대통령 주치의는 동선이 아랍에미리트 한인 의료인과의 대화에 네. 김영재 원장 참석 안 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정말 안 했어요? 박채윤 씨 참석 안 했습니까? 한인 무슨? 한인 의료인과의 대화 참석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박채윤 씨도 참석 안 했습니까? 네. 서창석 증인은 참석했죠. 저는 당시 오병희 원장하고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미 2015년 3월에 박채윤과 김영재와 서창석은 만났습니다. 중동에서. 김영재 증인 갔죠? 중동에. 지금 알고 계시는 거는 갔긴 갔는데 저희가 그때 파트너하고 그 합작 사업이 그 병원이 알았고요. 있어가지고. 알았고요. 네. 그 다음에 김영재 증인이 오전에 서창석 증인이 먼저 전화가 와서 좋은 기술이 있으니 설명해 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했죠. 네. 언제입니까? 2015년 4월인가. 알겠습니다. 서창석 증인. 이 금실 문제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오전 증언에. 그런데 관심이 없으신 분이 김영재 원장이 전화를 해서 좋은 기술이 있으니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해명해 보시죠. 지금 약간 좀 제가 좀 잘못된 거는 좀 먼저 좀 잡아놓고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보시죠. 오전에 증언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별 관심이 없는데 오병희 원장이 뭐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안정문 수석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영재 원장한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뭘 전화해서 좋은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2015년 4월에는 김영재 원장을 만난 게 아니고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전화를 했다면서요. 김영재 원장이 전화를 받았다면서요. 전화한 적 전화한 게 없습니까? 아니고 와이프한테 들어서. 부인입니다. 부인. 아니, 그러니까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네. 치자고요. 네.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서요, 금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좋은 기술이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김영재 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임순 교수한테 제가 박채윤이라는 사람이 자, 김영재 원장. 네. 다시 묻습니다. 네. 서창석 병원장이 전화가 와서 금실에 관심이 있으니 좋은 좋은 아이디어니 설명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금실이 아니고요. 금실은 아닙니다. 저희는 금실은 저희는 사용한 적이 없고요. 그거는 와이프한테 들어서 알고 서창석 있습니다. 병원장. 별 관심이 없는데 오병희 병원장이 박채윤 사업의 청와대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안종법, 김진수를 동행시켜서 박채윤, 박희석을 동성을 하게 됩니다. 8월 11일 날. 네. 관심이 없는 분이 이렇게 동석을 하게 합니까? 제 상사인 원장이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안 갈 도리가 그러면 있겠습니다. 그 동석할 때부터는 관심이 생겼습니까? 제가 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오병희 병원장의 증언을 보게 되면 서창석 병원장이 안수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오병희 원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오 원장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오병희 병원장이 당시 안수석, 박채윤, 서창석 아주 가까운 사이로 보였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틀립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죠, 금실에. 그런데 예. 기능성 봉합사 개발 연구 용역
서울대 병원장 응모 직전에 2016년 1월 11일에 3년간 10억을 지원한 국비 지원이 되죠. 여기에 서창석 병원장은 자신의 분당병원 측근들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분당병원 산부인과 김용범, 분당병원 산부인과 소동훈, 김슬기, 김미선, 최진영 대거 이끌고 이 금실 프로젝트에 국비 시원을 10억을 받고 참여하게 됩니다.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 실은 성형실이 아니고 복강경 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실입니다. R&D를 하고 국산화가 가능한 실입니다. 15억 중에서 3천만 원 연구 실험비로 받았고요. 저만 한 게 아니고 연세대학, 카톨릭대학 같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창석 주치의가 박 원장, 김현계 원장 부부를 만난 시점, 소개자, 진술이 엇갈리고 8월 1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함께 박채윤을 만나 한 말과 행동, 오병희 병원장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날 3일 후에 서울대 병원과 YJ콥스 서울대 공동 성형 클리닉을 급물차를 타게 됩니다. 또 이메일에 서울대에게 YJ콥스가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자료가 박희준 이메일 johnspark@gmail.com, 박채윤 이메일 jjm3yj@gmail.com, 이것을 압수수색하면 서창석과 김영재 부부 간에 또 안종범과 김진수가 어떻게 압박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가동되는지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가진 이 이메일까지 포함해서 특검에 수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틀려가지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짧게 하십시오. 네. 짧게 제가 2015년 4월에 박재윤 대표를 이임순 교수가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가 그 분당병원에 5년 동안 기조실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이런 부탁들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런 그 R&D와 관련된 실 문제는 너무나 많이 쉽게 접근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연결을 해줬고요. 성형외과 교수가 당시 원장에게 이러이러한 실이 있는데 뒤에 어디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하고는 상관없이 일이 계속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당시 원장께서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저에게 안수석을 만나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도 왜 만나자고 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지금 서창석 원장의 말씀은 오병희 병원장의 말씀과 오병희 병원장의 기록이 없습니다. 네. 오병희 병원장의 증언하고 증언은 배치이기 때문에 오병희 병원장의 증언과 서창석 병원장의 증언이 같이 드려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서창석 병원장의 네. 증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경향신문에 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에 보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증언을 하는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들을 용의가 있는데, 지금 본인의 잘못과 관련된 변명 부분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 질의자이신 장제원 의원님이 더 이상 이것은 대지를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될 차원이지 일방적으로 서창석 증인의 변명을 들을 것은 아니다라는 그 지적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들어줬습니다. 예, 다음 질의는요, 장제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님 차례입니다. 예,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신보라 증인, 예, 그 청와대 의무약품 목록에 보면 엠라크림이라고 있어요. 엠라크림. 네. 예, 어떤 용도입니까? 그게 연고 이렇게 도포를 해가지고 약간 피부에 자극이 이렇게 좀 가해졌을 피부 때. 국소 마취용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김영재 증인한테 이것 좀 한번 전해 주시죠. 예.
자, 김영재 증인. 네. 매선 방식의 실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실 리프팅. 네. 매선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다는 봉합자로서 우리 진피층이나 피하층 위에다가 넣어가지고 콜라겐을 이렇게 생성을 시켜가지고 피부 개선이나 미세한 리프팅을 하는 실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사기를 이용해서, 네.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피부 속에 실을 씌운 다음에 심은 후에 한 3주 후부터는 실이 녹아서 피부가 탱탱해지는 그런 네, 효과를 네,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예. 방금 주신 자료 한번 보시죠. 네. 보면은 왼쪽, 오른쪽 볼에 양쪽 다 주사 자국이 보이죠? 네네. 뚜렷하게 14년 8월 달에도 있고 15년 12월 달, 16년도에도 뭐 양쪽에 보면 명확히 주사 자국이 명확히 보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이 주사 자국을 보면은 이게 매선 방식의 실 리프팅을 시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필러일 수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실 리프팅 시술인 경우라고 본다면은 네. 증인이 이런 거 시술 많이 하죠. 주로 저희는 매선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까? 전혀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긴 하는데 하기는 그렇죠. 합니까? 왜냐하면 환자가 요구하면 하는데 그렇게 저희는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은 자 아침에 봤던 이 사진이에요. 봤던 사진. 요 부분에 있는 것도 매선 같은 게 실 리프팅 시술하고 나면은 이런 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증인에게 김영 증인에 물어본 이유는 이거예요. 얼굴에 있던 이 멍자국이 결국에는 필러가 됐든 매선 방식의 실 리프팅 시술을 하든 여기에 있는 증인 중에 직접적으로 시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용이한 사람이 증인이어서 모든 의원들이 증인이 직접 시술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이런 시술을 일반인이 네. 배워서 금방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는 내과 의사도 할 수 있고 피부과 의사도 할 수도 있고.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일반인은 기구만 주어진다면은 글쎄요, 야매라는 건데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할 수도 있겠죠, 일반인도. 야매 시술은 또 옛날부터 있어 왔으니까 근데 이런 확실한 거는 이런 리프팅 시술의 경우에 효과가 얼마나 갑니까? 그냥 콜라겐을 잘하고 피부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않고요. 그냥 좀 붓기 빠지면 또 재차 시술하고 이렇게 결국 좀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 주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거는 환자가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환자에 따른 거기 때문에 확실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국들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시술해서 해야지만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걸 했다면 반복적인 거고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반복적인 시술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와대에 있는 의무실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게 증인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시수이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하는 건데 과연 야매들은 어쨌든 간에 시수이라고 여기만 봐서 설명을 드린 거지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김장수 측이 9시 24분에 안보실에서 문자로 상황 전파했지 않습니까? 문자의 내용이 수학여행 중인 대형 여객선이 침몰 중이다 이런 내용으로 전파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사고가 생겼다가 구조 중이다 이렇게 문자가 전파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전파가 된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침몰 중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침몰 중이다? 예,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그럼 있습니다만. 긴급한 내용으로 보고가 되긴 됐네요. 예. 신바라 증인, 그날 아침에 관저에
두 가지 걸 전해줬다고 아까 말을 했어요. 하나는 각을, 하나는 뭐 저만액이라 했나 안가형. 의원님, 그거는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게, 그날 갖다 준 건 가글만 있었는데, 그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뭔 말이야, 알겠어요. 평소에 어떤 걸 더 갖다 줬냐라고 말씀하셔서. 그날은 가글만 갖다 줬다는 거죠? 네, 그날 가글만 그럼 전달했습니다. 그날 말고도 가글은 자주 갖다 줬나요? 자주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몇 번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보통 아까 이제 오전 점심시간 이전이라고 했는데, 증인이 8시에 출근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8시에. 네. 그러면 8시부터 12시 이전이라고 본다면은 10시나 11시나 이 정도를 기억을 해서 점심시간 부근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점심시간 이전을 8시부터 12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9시 이후로 제가 생각을 했었고, 예.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죄송스럽지만, 네, 점심시간 이전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점심시간 이전을 기억한 거 보면은 밥 먹기 전에 갖다 줬다는 그런 취지죠?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가글이 그 칫솔질 대신하는 용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용도로 갖다 준 거예요? 저는 그냥 갖다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갖다 드린 거였는데, 혹시 대통령이 그때 일어나서 그거는 제가 추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때 가져다 주라고 지시하셔서. 네. 이용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차례인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윤수아 의원님 하시고